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국 형사절차계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전체적인 시츄에이션, 특히 어떤 시작, 그리고 재판, 그리고 결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석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시작 부분이라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상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 번 읽어보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형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어떤 흐름, 그것을 잘 인지하시라고 제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09페이지 9번 항목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소사실 인부 절차. arrangement이라고 되겠는데요. 자, 사전 통보 후에 지정된 날짜에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기소의 요지를 고지하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물었겠죠. 이러한 절차를 기소사실 인부 절차라고 하고 간단하게 끝나는 절차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요구되지만은요, 경미한 경우에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거나 보석을 허가받아서 풀려난 다음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서 법정 판사의 영장, bench warrant 이 발부되어서 강제로 끌려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많은 주에서 경제로 기소된 후에 인부 절차에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항목 210페이지 피고인의 인부 답변 플레이가 되겠는데요. by defendant. 인부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읽어준 기소장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배심이 한 기소장 indictment, 그 다음에 검사의 기소장 information,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읽어 나가게 되겠는데, 이거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response를 말하는 것을 답변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 관행상 세 가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투지 않음 null content, 그리고 무죄 not guilty, 그리고 유죄 guilty. 몇몇 주에서는 네 번째 답변 플레이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정신 이상. 첫 번째 null content. null contenter는요, 원래 null contest, no contest에서 나온 다투지 않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null content요. 간략하게 말하면요, 처벌은 받아들이고 죄는 인정을 하지만은 뒤따르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 답변의 효과는 유죄 인정하고는 같습니다만은요, 이 답변을 같은 행위로 인해서 뒤따르는 민사소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A라고 하는 사람이 형사상의 음주 사건에서 다투지 않는다라는 답변, no contest, null content을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 답변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가 죄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피해자는 A의 책임을 독립해서 입증해야 되겠고요. 단순히 no contest 답변에 의지할 수는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만약 A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guilty, 유죄를 답변했다면 이 답변은 피해자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guilty plea, 그러니까 plea, 자동적으로 이런 답변이 A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니까 원고는 그거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로 컨텐더,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면요, 연방법원과 그리고 절반가량의 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주에서 인정되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이 답변이 인정되고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절대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가 동의하거나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바로 놀러 컨텐더가 작동이 되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의 경주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211페이지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무죄의 답변이 있겠죠. Playing of not guilty. 피고인이 무죄의 답변을 하게 되면요, 2주나 3주 후에 공판 일정이 잡히죠.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것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서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한 거죠. 피고인이 답변하기를 거부하거나 답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죄의 답변, not guilty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무죄의 답변 시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피고인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청구,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모션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청구 중에 하나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청구, motion to suppress evidence. 그러니까 어떤 강압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청구를 하면 청문이 또 열리게 되고요. 청문에서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이 증거의 수집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이거를 뭐 어떻게 내가 수집을 했다, 합법적이다, 아니다. 법원은 과연 불법으로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많이 볼 수 있는 청구 중에 하나가 관할 이전 청구인데요. Motion for charge of venue.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할 구역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로 관할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관할 이전 청구입니다. 또한 그 세간의 사건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런 편견이 작용할 수가 있는 경우에 또한 법원을 바꿔달라고 하는 얘기죠. 관할을. 세 번째로 유죄 답변, the guilty.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면은 뭐 기록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유죄가 분명한데, 문제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어져야지, 그렇지 않다면 유죄 답변을 한 것 자체도 무효가 되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유죄 답변은요, 피고인이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즉 배심원에 의한 판결이라든지, 그걸로 끝나니까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증인을 대면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겠고, 자기 부재 거부의 특권,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 연달아 따라 나오는데, 그거 없이 아니 내가 했어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고인의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 어떤 결과를 갖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그러한 답변 자체가 강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내용 여러분들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거기 1번 답변 협상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바겐이라고요. 폴리바게닝이 더 맞겠고요. 흔히들 그냥 폴리바겐이라고 하는데, 답변 협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피고인이 자기가 소추된 범죄보다도 더 낮은 등급의 범죄로 유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냐면 너가 현재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으로 갈 경우에 너가 더 불리하다. 그럴 경우에 너가 10년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되면 너가 5년 미만, 3년, 이런 식으로 유죄 답변을 하도록 유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재판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서도 역시 답변은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바로 펄리 바게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죄 답변이 답변 협상의 결과는 아니죠. 그래서 흔히들 그냥 죄를 깎아주는 것, 합의 보는 것, 검사와 합의 봐서 자발적으로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깎아주는 것,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데, 비자발적인 답변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피고인의 배우자들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동 피고인으로 네 와이프도 기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받아낸 답변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니까 결국은 무효 처리가 되겠죠. 두 번째로요, 검사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한다. 사실 펄리 바게닝에서의 절정은 검사가 약속하는 겁니다. promise. 그렇죠. 그래서 검사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약정, agreement이라든지 약속, promise, 이것이 강제로 이행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피고인의 답변은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산토벨로하고 뉴욕시와의 그러한 케이스에서 보면은요, 이 사건에서 뉴욕주는 산토벨로가 두 가지 중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 속에서 협상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산토벨로가 낮은 등급의 범죄에 유죄 답변을 하도록 허락하는 대신에 부과될 형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일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산토벨로는 따라서 유죄 답변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형 선고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검사가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최고형을 선고하고는 나중에 검사가 요구했다고 해서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아니고, 검사의 요구는 형 선고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답변에 철회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상소를 했고, 대법원은 일단 법원이 답변 협상, 펄리 바겐을 통해서 나온 답변을 처음에 받아들였으면 피고인은 그 협상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판사는 약정을 이해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피고인의 답변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든지를 택일해야 된다고 거꾸로 판사에게 요구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센토벨로 사건과 같은 것에서의 그런 곤란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답변의 대가로 선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것과 요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적으로 이러한 요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않고 조건으로 달아두죠. 많은 경우에서 판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답변 협상의 조건, terms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변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오해, 그렇죠? 증거를 남긴다는 거죠.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도 합니다. 만일 조건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법원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무죄 답변을 행하고 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약 30%의 경우에 판사는 답변 협상회에서 다른 약정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65%의 경우에서 판사는 답변과 관련해서 어떤 협박이나 압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또한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판사들이 답변 협상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유죄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전체의 2%에 불과하죠. 자, 비자발적인 답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위반한 것이니까 피고인은 언제든지 철회를 할 수가 있죠. 자, 어떤 경우에 비자발적인 답변이 되는지는 결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법원이 매 사건을 어떤 상황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연방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면요, 답변의 철회는 명백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 to correct manifest injustice,
그렇죠? 명백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그 두 번에 걸쳐서 묻고 하는데 선고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답변의 철회는.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후에도 허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에서는요, 연방 절차에 따르기는 하지만은요, 또 어떤 주에서는 자발적인 답변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는데 뭘 또 바꾸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주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변 협상 폴리바게닝 논란이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폐한 주는 몇 개에 불과하죠. 알래스카, 루이지애나주의 몇 지역, 텍사스, 아이오와, 애리조나, 미시건, 그리고 오레곤 등이 있죠. 답변 협상은 주 법률이나 검찰총장 혹은 주 대법원장이 규정으로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의 견해는요, 이 제도가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의 수를 현저하게 줄여두니까 형사 절차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 주석을 보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주마다의 대법원까지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이제 주 대법원에서 내린 그러한 그 결정이 연방법에 위배가 된다. 그럴 때 또 1심, 2심, 3심 또 갈 수도 있겠지만 형사법에서의 쪽은 그런 대부분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90% 정도가 답변 협상에 의한 유죄 답변으로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무죄 답변이 10%만 늘어나도요. 재판의 건수가 2배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법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인원, 예산 이것 또한 2배로 늘어나니까 결국은 정부가 커다란 곤란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10%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 인원 이건 역시 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의 폴리바게닝은 아직도 대부분의 주에서 상당히 유효한 그러한 그 재판 전에 벌어지는 절차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폴리바게닝 끝나면요, 다음에는 센텐스를 해야 되겠지요. 재판이 이미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폴리바게닝을 했으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재판 중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